안녕하세요. 도현 김종성입니다. 이제 원래 제가 좌포 김종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호가 도현이거든요.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할 때 좌포라는 닉네임을 쓰다 보니까 좌포 김종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현 김종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2019년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지난 해와는 달리 금년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아직까지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망설여질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카페에다 올렸더니 우리 회원 예쁜 향이님이 물건 2개를 전세 놓았는데 자기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신고가 시작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혹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또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만 다 만족하지 않으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카페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 글을 제가 칼럼으로 써놨으니까 이 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그 좌표라는 블로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블로그에도 이 글을 올렸으니까 그 표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액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분, 그러니까 금년 5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소득에 대한 자료 취합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대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해도 이제는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가 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중에 2천만 원 초과 임대 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천만 원 이하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전에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었다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그것이 과세당국에서는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취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하나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주택 모두를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1주택자도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고 이것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를 놓았다면 이 사람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도 약간은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 통해서 설명하기는 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해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쓴 칼럼에 이 공식을 올려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도 이 공식을 올려놓았으니까 간주 임대 계산은 그 공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세율이 14%, 그 다음에 종합과세는 세율이 6%에서 42%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합산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정책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깊이 하는 경향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소득에 대한 신고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임대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주택 수와 면적의 크기, 또 필요 경비,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 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기존 경비율, 단순 경비율, 말만 들어도 너무나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판인데 임대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맡겨야 하나 하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긴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받아줄까요? 여러분들이 기장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경비를 준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다 여러분들의 요청한 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월은 세무사들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7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이런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가 5월달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임대 놓고 있는 아파트가 2개,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직접 신고하려니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월세로 들어오는 통장부터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인터넷 뱅킹 중에 신협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새마을금고 찾아가서 또 신협협동조합 찾아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해서 며칠 전에 어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나갔던 이자를 엑셀 파일로 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신협에 접촉해서 보니까요. 1982년도에 신협 출자를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출자금이 8만 원으로 찍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자체를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8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라면 그것이 얼마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이 28년이 지난 지금 그 출자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릴 우리 아이들 적금하는 데 있어서 적금에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을 국채도 좋잖아요. 채권 이렇게 저처럼 30년 동안 사지 않았던 거라면 채권도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세 나오는 통장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요 2020년 땅 짚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팀을 5월 13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땅 짚고 세무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연회비가 있대요. 1만 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파트너 세무사에게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봐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카페에서는 우리 배짱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했던 사람들은 배짱님한테 작년 거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아직 5월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싸늘합니다. 겨울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절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